공방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양당의 법조 출신과 토론을 잠시 좀 진행하겠습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우선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검찰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판사 출신이시죠. 자, 우선 박민식 의원께 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트위터글 121만 건, 이게 다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증거에 한 발 더 다가간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가? 우선 솔직히 이제 121만 건 이 숫자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나 또 정치권에서 이거 뭐 큰 사건 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는데 저는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진실을 규명하는 이제 재판의 문제에서 너무 흥분하면은 이 진실을 보는 눈이 흐려집니다. 예. 진실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직적이라고 함에 있어서는 지금 말해서 한 사람이 했느냐, 10사람이 했느냐, 예. 어떤 주의 체계에서 어떤 시스템에서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트윗된 것이 100만 건이다, 1000만 건이다, 1억 건이다. 예. 이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죠. 예. 본질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박범계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사실관계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21만 건은 원시글, 그러니까 최초의 게시글이 약 2만 6천여 개 예. 글입니다. 그것은 내용을 다 거의 다 달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2만 6천여 종류라고 표현하면 맞을 겁니다. 예. 그것을 봇 프로그램과 같은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121만 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반복적으로 RT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보는 거에 맞을 겁니다. 일종의 사이버 흑색 선전물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121만 가구에 불법적으로 배포를 합니다. 예. 그러면 그 가구에 있는 유권자가 자기 동창회, 자기 계모임에 가가지고 그걸 죄다 얘기를 합니다. 예. 얘기를 하고 들은 분들이 또 다른 모임에 가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카운트되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상상할 수가 없는 그보다 거거든요. 더 많을 것이다. 제가 하나 그렇기 때문에 선거 알겠습니다. 결과에 저는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고 미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박민식 의원께 드리죠, 바로. 제가 하나 재미있게 한번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요즘 이제 이회수 씨 소설가 또 언론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회수 씨 팔로워가 우리가 보통 한 100만 명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회수 씨가 150만 명 정도. 예컨대 이회수 씨가 지금 이 글을 이런 문제되는 글을 한번 썼다 하면은 150만 명한테 전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행위를 이회수 씨의 그 행위를 조직적인 선거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회수 선생은 그런 짓을 안 하죠. 그런 짓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지금 예를 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회수 씨 혼자서 그런 글을 선거 위법 행위의 글을 썼다고 합시다. 그런데 150만 명한테 영향을 줬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조직적인 선거 범죄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 범죄냐 아니냐의 핵심은 심리 전단 직원 몇 명이 어떤 지휘 체계 라인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이것을 알아내야 되고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재판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기다려보자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우리 검사 출신이신 우리 박민식 의원님이 후배 검사들이 이렇게 수사한 것에 대해서 재판을 보자. 저는 판사 출신입니다만은 적어도 특별수사팀의 기존 검사들의 새로 부임한 공안통의 팀장이 오죽했으면 지난번 55,689건이 아니라 거기에 20배가 넘는 121만 건을 추가 기소했겠습니까? 예. 이것은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3차장 그리고 민병주 심리전단장 그리고 1, 2, 3, 5팀 그 사이버 4개 팀 12개 파트에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한 거고요. 자, 개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으면 그냥 자기 트윗글을 작성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봇 프로그램을 이용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시에 수백 개, 수십 개로 퍼나르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1만 개가 된 거예요. 그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 의도가 있는 거죠. 기자 보도에 따르면 실적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혹시 더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그렇습니다.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박범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반론 듣죠, 박민식 의원. 인터넷 또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이런
이제 뭐 100만 건이다, 뭐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했다, 안 했다는 예. 거지. 사실 이제 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스팸 메일 보냅니다. 스팸 메일. 자기한테 뭐 100만 명이다, 200만 명이다. 안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만 명. 10%도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 의원님께서 지금 예.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것은 조직적 범죄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제 근거가 전혀 없이 추정이죠. 아니죠. 본인이 생각하는 강력한 추정이죠. 아니죠. 아니, 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서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인과관계가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상당히 아쉽게도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이거는 조직 범죄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차라리 저는 민주당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정말로 이것이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조직적인 선거 범죄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불복한다. 이렇게 나가야 되죠. 자. 그런데 여태까지 예. 뭐라고 했습니까? 선거 불복은 아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선거 불복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이것은 조직적인 선거 범죄고 나아가서 알겠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은 도대체 민주당의 스탠스가 도대체 뭔지가 무엇이냐? 헷갈리는 예. 것이죠. 박범계 의원께 드리죠. 그런 겁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향후에 치러질 내년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총선거도 있습니다. 예. 향후에 치러질 선거에서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이 더더군다나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조직적 선거 개입을 하면 예. 정권 교체라는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기본적인 선거가 공정성이 훼손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귀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건데 예. 저희들은 선거 불복의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새누리당은 선거 불복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기를 기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거 불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선거 불복으로 가면 우리 국민들이 헌정 질서가 중단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예.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미래에 다시는 이와 같은 나쁜 일이 예. 반복되지 말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분의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 저희가 약속된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특검 문제인데, 네. 예, 야당 오늘도 이제 특검을 하자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여당에서는 뭐 이런 걸 보면 또 수사가 잘 되고 있는 거니까 특검할 필요 있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에 대한 입장을 한 번씩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스탠스가 이것이 선거 범죄다 했다가 또 선거 불복은 아니다 했다 헷갈리는 것처럼 특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수사팀을 못 믿겠다고 했다가 또 이번 지금 수사 나오는 거 보면은 엄정한 수사다라고 또 인정하지 않습니까? 헷갈리는 것이죠. 두 번째 나아가서 특검이라는 것은 우리 박 의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난 뭐 노무현 정부다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다 10번 이상의 특검을 하면서 예. 사실은 성공한 특검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 세 정도 번 있습니다. 했습니다. 세 자, 번 한 번인데 세 번이라고 해도 작은 거죠. 알겠습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만 낭비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예. 특검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저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받아들인다 해도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입법부에 대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라 또 예. 사법부에 대해서 재판을 어떻게 정리해 하라고 주시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박범계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특검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건 이중 기소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예. 현재 기소되지 않은 의혹이 남은 사건들. 제가 대표적으로 이것이 소위 군 사이버 사령부에 예. 지난 2010년도 2,300만 건의 공세적 홍보를 했다라고 해서 강모 중사가 국방부 장관 표청을 받은 공적조서 일부입니다. 예. 여기에 목표량이 2,200만 건 홍보다. 그런데 2,300만 건으로 초과 달성했다고 해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예. 2,300만 건. 정말로 이것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숫자를 바로 그렇기 가지고 때문에 너무 그렇게 현혹시키면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예. 부분들 군사이버사령부 알겠습니다. 보훈처 등의 예. 특검의 여지가 굉장히 남아 있다. 알겠습니다. 특검으로 자, 가지 이렇게 하죠. 않고서는 바뀌기 예. 어렵다. 두 분의 토론 잘 들었는데요. 뭐 시간이 늘 아쉽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두 분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민식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